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임실군 마을가꾸협회 사무국장 장현우입니다. 임실군의 중간 지원적인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임실군 마을가꾸협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일 첫 번째로 중간 조직과 역할, 추진 체계, 그 다음에 저희 사단법인 임실군 마을가꾸협의회 그리고 그 협의회에서 했던 추진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간 조직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임실에는 1개의 읍과 11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간 조직이란 예를 들어서 100m 줄자가 있다고 칠 때 과연 중간은 어디서부터 어딜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100m 줄자에서 50이 과연 중간인가, 아니면 1에서 100 사이가 다 중간인가, 이런 생각도 다양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행정과 마을의 중간적인 역할을 토대로 12개의 읍면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중간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적인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왔던 구자인 박사님이 체계화시켜 놓은 사례입니다. 보게 되면 행정과 민간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민간 단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당사자 조직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이 마을 만들기라는 마을 공동체라든지 기농 기촌, 또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치회라든지 도시재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민간 단체 당사자 조직들이 모여서 행정협의 체계를 만들고 여기에 따른 근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중간 조직 구축이 되면 임실군 같은 경우는 12개 읍면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죠. 중간 조직의 어떤 갖춰야 할 것들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장성,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역에 살아남아야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어떤 행정의 어떤 문제점들은 보면 행정은 순환 보직제라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중간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민간 단체와 행정 간의 정책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임시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단계별 어떤 추진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 추진 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예비, 진입, 발전, 자립, 이 4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전라북도 사업은 모두 다 이제 생생자가 붙습니다. 생생 마을 만들기. 근데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기초 단계, 활성화 단계, 사후 관리 단계, 이 3단계로 됩니다. 근데 임실군의 모든 사업은 행복자가 붙어요. 임실군의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만들기. 그래서 행복자가 가져온 건데요. 행복 기초, 행복 디딤, 행복 도약, 행복 성수,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의 어떤 단계별 추진 체계에 보면 1단계, 예비 단계, 조금 전에 일반 기초 단계라고 했죠. 전라북도 사업에는 이제 생생자가 붙는 거고요. 생생 마을 만들기 기초 단계 같은 경우는 도 단위 사업은 500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임실군도 똑같이 500인데 1,300만 원부터 지원이 돼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기초 단계에서는 현장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 포럼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마을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의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 포럼은 주민들끼리 서로 모여서 편하게, 그다음에 누구나가 참여해서 쉽게 진행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4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마을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서 하나의 우리 마을의 어떤 소액 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500만 원. 그런 사례들은 이제 조금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제 임실군 같은 경우는 행복 디딤 단계라고 하는 거죠. 행복 디딤 마을 사업은 3천만 원. 이제 2개소가 이런 1단계 예비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 2단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처음부터 태어나서 곧바로 대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이 진행 과정이 있듯이 1단계를 했다고 3단계를 곧바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 단계를 꼭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를 거치면 3천만 원짜리 2개 마을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마을 단위 사업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를 거치면 이제 행복 도약, 임실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약 성숙 단계, 이제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약 마을 같은 경우, 도약 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작년까지는 2개소였는데 올해까지 이제 1개소로 5억 1개소를 지원해 드리고요. 이걸 마을 만들기 자유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이전에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서는 자율 사업, 종합 개발 사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이제 재정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임실군 같은 경우는 행복 성숙 단계는 15억 원 1개소인데 아마 이 사업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북도 사업 활성화 단계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2021년도부터는 생생 플러스라는 사업이 이제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저희 협의 사무실이나 아니면 임실군 농촌활력과에 문의해 주시면 구체적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4단계 사업은 사후 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하는 사업도 사후 관리고 저희 임실군 같은 경우는 고도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 개보수, 그동안의 사업들 진행해 오는 어떤 체험관이나 가공 공장에 어떤 시설 노후화가 되는데 보수 지원해 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마을 가꾸기 협의회는 어떤 곳을 하느냐? 저희 마을 가꾸기 협의회는 2010년도에 학정마을, 구담마을, 신전마을, 치즈마을 4개 마을이 모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당시에 2010년도에는 정부에서 녹색 농촌 체험 마을을 어떤 사업들을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던 위원장님들이랑 마을 분들이 과연 체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서로 모르는 정보들을 서로 정보도 교류하며 그 다음에 또한 어떤 가급적이면 임실로 내려왔을 때 하루 당일 코스로 와서 놀다 가느니 1박을 하고 가면 이 마을들에게 좀 더 소득이 더 높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4개 마을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연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고민에서부터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13개 마을들이 모여서 임의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마을끼리 서로 연대하고 정기적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고민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임실뿐만 아니라 정부의 어떤 크고 작은 보조 사업 받은
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모두 한번 우리 마을 가축 협의회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2016년도에 비영리 사단법인 임실군 마을 가축 협의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군 중간 조직 사업을 위탁을 받게 돼서 임실군의 어떤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50개 회원마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총 지금 8명인데 농촌 일자리 프로센터 사업은 19년도부터 이거 공모 사업에서 저희가 받아와서 지금 현재 일자리 프로센터 직원들은 3명. 그다음에 농촌 과수화 대응 인력 육성 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2명의 인력을, 그다음에 16년도부터 시군 중간 지원직 구축 지원 사업은 16년도부터 지금까지 3명의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8년, 19년, 20년 3개년 동안 해서 시군 중간 지원 조직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떤 중간 평가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 최우수를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센티브가 올라가고 있는데 인센티브라고 해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상향되거나 운영비를 상향시킨 것이 아니라 자꾸 사업을 더 하라고 사업비만 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이건 농식품부 사업이죠.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서 이제 우리 임실군의 어떤 지역 주민들에게 역량 강화시키는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실군 사업에서 장통부 마케팅 지원 사업은 임실군에 있는 지역민들이 외부로 장터나 나갈 때 실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전문 인력 육성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마을 가축 협의회가 뭘 하느냐, 어떤 마을과 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반 구성들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도를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 마을가축 협의회는 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 법인이고요. 현재는 50개 회원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 이사진들은 총 1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문위원들은 전문가 포함해서 8명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사무계에는 기획팀, 공동체팀, 일자리팀이 있어서 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팀 같은 경우는 임실 지역의 농촌 관광, 그다음에 임실 지역에 있는 임실교육지원청과 자매 결연해서 농촌 어떤 교육 특구까지 같이, 그리고 지금 임실 지역에도 고령화와 노령화가 굉장히 심하고 되고 있잖아요. 특히 마을이 줄어들고 있는 과수화 지역. 과수화라는 것은 한 마을에 20가구 미만인 마을을 과수화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수화 마을에 대한 돌봄,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과수화 지역의 어떤 돌봄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팀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19년도부터 저희가 구축되었는데, 그동안에 농촌에 있는 일자리라고 했을 때 과연 농촌의 일자리는 무엇일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DB 구축, 그다음에 임실에 맞는 어떤 임실형 일자리 발굴,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가축협의회는 지금 비전은 어떤 것이냐? 임실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드는 것이 저희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목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 마을과 마을 소통으로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복원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년 올해까지 저희들은 이런 기반 구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마을, 마을과 마을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 중에 공동체 활성화 전문 인력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마을 해설사라든지 체험 지도사, 그다음에 전통놀이 지도사, 다양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시키는
그다음에 뭐 식생활 지도사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다양한 지역의 어떤 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는 마을과 마을을 묶어내고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앞으로 이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통해서 임시군의 중간 지원의 역할을 해내고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은 이렇게 되지만 저희가 이거 외에도 마을이 원하는 공모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농식품부 사업들하고 주관적으로 연계돼서 하고 있지만 문체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다양한 어떤 사업들 중에 마을이 원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어떤 사업들이 마을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일도 저희들이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단계 사업들을 진행하는 마을들입니다. 이렇게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쉬운 게 뭐냐고 물으면 남이 하는 일은 다 쉬워 보인다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500만 원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현장 포럼을 거쳐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내고 우리 마을인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골목길부터 갖고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경관을 조성하고 풀도 뽑아보고 우리 지역이 우리 동네가 너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더럽다 해서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재활용도 해보고 처음에는 모든 쓰레기는 태우고 없앴잖아요. 그러면 환경 오염도 되고 이렇지만 이 재활용을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재활용을 따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몇백씩 그 마을 기금을 조성하는 마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을 사업도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이렇게 꽃도 갖고 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웅벽에 이제 이렇게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 어떤 마을이냐면 임실에 있는 마을입니다. 행복마을은 3호 사단과 그 일진제강이 우리 임실군으로 오자 마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임실읍에 이제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이름을 행복마을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마을인데 이 마을들이 그동안의 마을의 추억들을 사진을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웅벽에다가 주민들이 걸어놓고 출향민들이 와서 보고하고 기억이 날 때 보고하고 하게끔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그냥 밋밋한 웅벽에 이렇게 화분을 놔서 볼거리도 제공하는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500만 원부터 시작해본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냥 썰렁한 담벼락에 이렇게 벽화 작업도 해보는 거 이것도 다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해서 나온 결과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현장 포럼을 했더니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우리 마을에 이런 부분을 쓰레기를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좀 썰렁한 벽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에서 이렇게 500만 원 사업 가지고 뭘 하겠어? 하지만 다양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군마을 어르신들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거의 7, 80 어르신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 저기 유모차를 끌고 오셔서 이제 연극에 참석하셨던 분인데요.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대사가 바뀌어요. 처음에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주제 테마에서는 벗어나지 않지만 대사를 까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 학교 때 이렇게 공연도 하고 지역에서 초청하면 초청 이렇게 연극도 합니다.
연극 제목은 내 나이가 어째서라는 건데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엮어서 19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아마 영화로도 제작돼서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하고 주연 배우로도 참여해가지고 상까지 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년도에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장관상까지 받은 마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을이 천담권역 강변사리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한 마을의 주민들끼리 모여서 뭘 해보자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는 8개 마을이 천담권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여러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농인과 지역민이 함께 모여서 기농인들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동아리, 연극 동아리, 위에는 이제 마을 전설을 가지고 있던 마당그. 그래서 저희 임실군에 있는 치즈 테마 임실엔 치즈 축제 때 이 공연을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동아리도 있고 난타 동아리도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동아리 해가지고 지금 3번째 문집을 작성했고요. 또 이제 이 마을에는 이제 아름다운 섬진강을 끼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김용택 시인까지 있어서 같이 매주 금요일 해 떨어지는 시간 시 쓰는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살고 있는데요. 지금의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장점은 저는 현상 유지만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 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만 현상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작년에 여기 권역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마을당 그 배당금이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8개 마을이잖아요. 8개 마을 각각 100만 원씩 이익금을 분배하고 또 체험관 운영하는데 또 경비를 마련하고 그래서 참 우수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이런 동아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500만 원 가지고 우리 마을의 영화제. 그냥 말이 영화제지 한 번도 마을을 떠나보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영화를 보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스크린에 자료를 다운받아서 틀어드리는 거죠. 흘러간 옛날 영화 같은 거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틀어주시면 어르신들 아주 좋아하십니다. 극장 갈 시간도 없었고 영화관도 갈 기회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글 공부방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에 눈 떠서 들에서 일하고 해 떨어지면 들어오고 하시다 보니까 글은 쓸 줄은 아시되 글 쓰는 법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다시 이제 예전처럼 그러니까 연필과 공책을 손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드문 거죠. 그래서 글쓰기 관련돼서 하면 다시 이제 한두 번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다시 글 쓰는 것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둔대기 마을학교는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둔대기 마을학교 자체에 둔대기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 쓰는 교실까지 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농촌축제 지금 백중 술매기 날에 주민들이 모여서 시화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최근에 발간한 임실통문에 둔대기 마을 어르신 관촌댁 시를 제가 제일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임실통문을 보게 되면 관촌댁이 쓰신 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체조도 해보시고 일만 하셨지 운동 같은 걸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굳어있는 근육도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신전마을 같은 경우는
도화지가 있어가지고 도자기 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과 함께 나도 도자기 작가라는 주제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해 보는 이런 프로그램도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산촌마당 캠프는 이제 전북도 생생 마을 만들기 사업 기초 단계예요. 근데 이 산촌마당 캠프 정도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해본 마을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험 휴양 마을 관련돼서 사업비는 400인데 2회에 걸쳐서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공터나 아니면 공원, 그다음에 마당 이것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에게 도시의 어떤 답답함을 농촌에 와서 캠핑을 캠핑을 원하신 분들에게 임대해주고 지역민과 함께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운동에도 출향민들에게 마을 운동회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또 함께 지역민들 지역에 나는 식재료 가지고 음식도 만들어 보고 하늘의 밤에는 이제 별도 세어보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2번 해보는 거거든요. 산촌 마당 캠프는 400만 원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활성화된 사업인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남이 하는 일은 다 쉬워 보인다고. 이 축제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인력 동원할 사람도 많고 그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해보지 않은 것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활성화 사업 중에서 3개월 뒤에 그 국화꽃 필 때 꽃길에서 만나요. 라든지 치즈 마을에는 지금 매년 축제들이 다양한 축제들이 마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축제가 몇 개씩 운영되고 있어요. 그지만 대표적인 축제가 이제 치맥 축제, 치즈와 맥주의 만남, 치즈와 치킨 만남 뭐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하는데 지역민들의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고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안화마을에서 하는 축제예요. 지사면 안화마을에는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을 오갈 데 없는 학생들에게 내준 겁니다. 그냥 무료로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마을 회관도 있고 노인정도 있는데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이 모여서 쉼터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노인정을 빌려주고 나서 이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어르신들밖에 없는 마을에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비보이 댄스 축제도 개최하고 어르신들에게 5월이나 크리스마스 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에게 꽃도 달아주고 김치 서비스 배달 서비스도 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축제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보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대에 학생들이 막 올라와서 공연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이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아이들 소리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 소리도 들릴 수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구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을 축제 때 공연하는 모습 아주 근사하진 않지만 무대도 그냥 천막 하나를 쳐놓고 배경화면 띄워놓고 이렇게 연극하지만 지역에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버리는 축제가 아니라 뭔가 또 주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축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 단계의 사업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 중간 지원 조직이 실무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마을에 있는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통놀이 지도사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해설사라든지 또 어떤 체험 지도사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해서 누룩교실 우리가 누룩교실 하면 이제 슬로푸드 교육에 저희가 17년도에 슬로푸드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슬로푸드 학교에서 누룩을 활용한 누룩하면 다들 술만 생각하는데 지금에는 음식 레시피에도 이게 누룩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음식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청년 활동가들의 어떤 교육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임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전교육 뭐 이렇게, 그다음에 임실 청년들이 테마파크에서 했던 프리마켓, 이렇게 다양한 역량들이 갖춰지면 앞으로 임실이 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저희 마을 가꾸기 협의회가 했던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